안녕하세요, 선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사이클 인도어 트레이닝을 배워보기 위해서 한때 자전거 좀 탔다던 여성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등수라곤 1등밖에 안 해본 전 사이클 선수 출신 그리고 현 가민 홍대전 매니저인 이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노력으로 2, 3등을 열심히 해온 현 피니셔클럽 정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전거를 탄 지 1년 정도 된 자린이 피니셔클럽의 선매니저입니다. 두 분은 일단 전문적으로 자전거를 탄 경력이 횟수로 얼마나 될까요? 횟수로 치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오, 저는 네. 이제 고인물. 저 정도면 이제 고인물이죠. 그쵸. 네. 저도 선수로 탄 거는 한 7년 정도 되고, 네네. 뭐 간간히 도민체전이나 뭐 장애인 전국체전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한 8, 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 생활 하시면서 좀 악명 높았던, 이것만은 진짜 하기 싫었다 하는 훈련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동안 매일매일이 괴로웠고 악명이 높았지만 그 중에서 굳이 하나 뽑아보자면 여러분 평로라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평로라 중에 전동로라라고 시속을 딱 정해주는 애가 있어요. 시속을 네. 만약에 60km로 정해놨으면은 내 몸이 60km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실내 트레이닝 기구인데 네네네. 그게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60이라는 속도를 만약에 정했다면 그 속도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는 있다. 좀 크게 다칠 수 있는 약간 생존 게임 같은 느낌이네요. 저도 좀 비슷한 것 네네네. 같은데, 네. 그 실내에서 하는 차랑 이제 오토바이가 시속을 유도를 해줘요. 코치님이 유도해주는 속도를 따라가는 차 유도 훈련이 네.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주는 속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 훈련이었다라고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못 따라가면 죽는 훈련이다. 두 분 이렇게 사이클 타시면서 이제 크게 뭐 부상을 입었던 이제 사건이 좀 있었을까요? 너무 많은데 네. 지금 정 매니저님이랑 같이 찍으니까 제가 네. 정 매니저님이랑 같은 게임 경기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그 앞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도미노처럼 넘어졌습니다. 그때 언제지? 참 아팠는데 와, 이런 좀 인연이 또 있나 봐요. 네. 그때 이제 스크래치라고 이제 다 같이 한 번에 출발해서 가장 빨리 들어온 사람이 1, 2, 3등을 정하는 경기였는데 이제 그게 우르르 타요. 근데 앞에서 바퀴를 올리는 바람에 제가 네. 넘어졌고 이제 4, 5명이 한 번에 같이 넘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보람 매니저님도 같이 넘어졌어요. 저한테 진짜 중요한 경기였는데 말이죠.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13, 14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13년. 2013년. 악연이 좀 오래됐네요. 그 바퀴를 올린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바퀴를 올린다는 게 어떤 거죠, 정확히? 이게 다 같이 타다 보면은 네네. 바퀴를 이제 위쪽으로 살짝 올리면은 그 네. 뒤에 선수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네네. 피하지 못하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네, 그게 앞에 사람이 이제 조정수를 살짝 올리거나 이랬을 때 못 네네. 피하면은 네. 이제 그거를 바퀴를 올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사이클 인도어 트레이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사이클 인도어 트레이닝은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또 뭐 해야 되는 이유가 꼭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도어 트레이닝 여러분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평롤러라든지 스마트로라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보통 이제 실외 라이딩 같은 경우는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처럼 영하권인 막 정말 추운 날씨에 저희가 실외 라이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인도어 트레이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장마철에 이제 비 먹으면서 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도 많이 타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춥기 이전에 약간 쌀쌀하고 자전거 타면 괜찮아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웜업용으로도 인도어 트레이닝을 많이 즐깁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확한 자세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인도어 트레이닝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선 매니저님 진짜 잘 짚어주셨는데 네네. 인도어 트레이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실외 라이딩 같은 경우는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도를 타면 이제 자동차의 방해를 받는다든지 네네. 바람이나 이제 오르막 내리막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케이던스 집중 훈련이라든지 자세 교정 집중 훈련이라든지. 근데 네. 인도어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기구랑 내 몸만 있으니까 집중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중으로 따지면 반반으로 타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탈 때 네. 건강 목적이 없는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건강 목적이 주가 될 거잖아요. 근데 자전거도 자세가 조금 안 좋으면은 자세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뭐 이제 고관절 통증 막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세 교정은 꼭 필요한 트레이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호인분들은 시즌 중에 있는 로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분들도 꼭 실내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이게 앞서 말한 게 이 네. 이유 때문이에요. 나는 뭐 전문적으로 할 거 아니니까 인도어 트레이닝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제 재미없고 지루한 건 사실이죠. 뭐 사실인데 그거는 이제 방법을 몰라서고 실내 인도어 트레이닝도 엄청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네네.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실내 트레이닝에서 평로라하고 고정로라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두 장치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평로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 로라에 비해서 비교적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케이던스 위주의 훈련이 되고 원통 3개 위에서 자전거를 타야 되는 실내 트레이닝 기구인데 네네. 그게 중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크닉 훈련 위주로 훈련이 되고 스마트 로라는 와트 훈련 중점적으로 하는 트레이닝입니다. 아까 그 평로라에서 테크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테크닉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테크닉 좀 다양한데 평로라 위에서 할 수 있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한 발로만 페달링을 한다든지 댄싱이라든지 평로라 위에서 이제 기어 조작을 좀 가볍게 하는 게 굉장히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네. 초보자분들한테는 특히 더욱더 어려운데 그런 테크닉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이클 선수들은 이제 자전거 이외에 따로 하는 보강 훈련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계단 뛰기나 네. 뭐 산 뛰기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웨이트 훈련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하체 네. 운동만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는 네네. 전신 운동입니다. 자전거가 전신 운동이라고 맞아요. 그 얘기를 되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자전거를 잘 못 타서 그런지 그 전신을 쓴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네네. 팔 한쪽이 없어요. 자전거 탈 때 어떨 것 같아요? 팔 한쪽이 없다? 없다 생각 가장 하에. 되게 중심 잡기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신 운동이라고 그거 하나로도 네네네. 정의가 되는. 제 선수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 네. 친척들이나 이제 뭐 아시는 분들한테 우리 딸은 뭐 사이클해 막 이러면 아우 되게 말벅지겠다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온몸이 근육질입니다. 허벅지뿐만 아니라. 두 분 혹시 스쿼트 몇 정도 들어보셨나요? 최대 몇 가지? 저는 스쿼트는 진짜 잘 탔을 때 전성기 때 180kg까지는 들어봤고 저는 스쿼트보다는 이제 허리 힘이 정말 좋았어요. 209kg까지 들어봤습니다. 데드리프트로는. 우와. 상상 이상으로 강했던. 저 좀 잘 나갔었습니다. 혹시 FTP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주제 자체가 인도어 트레이닝인데 인도어 트레이닝 하면은 그냥 지루하다고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타야 되는지 기준점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이 FTP 테스트를 통해서 나만의 평균 와트가 정해져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파워 존이 1부터 7 존까지 나뉘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존은 워밍업 존이고 뭐 6부터 7까지는 뭐 파워 뭐 순발력 존이고 이런 식의 훈련 존을 나눠지는 그런 자신의 테스트? 자신의 역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도어 트레이닝에 앞서 꼭 필요한 테스트입니다.
FTP 테스트는 일단 인도어 트레이닝의 그냥 참고용 수치인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든지 너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연연하지 않는 게 좋은 게 네네. 실외 이제 라이딩에서는 전혀 개입이 1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점수 잘 나왔어. 나는 엄청 잘 타는 사람이야. 이것도 아니고요. 네. 나 점수 너무 못 나왔어. 난 못 타는 사람이야.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FTP는 이제 FTP일 뿐이다. 그죠? 참고용 수치일 뿐이다. 네네네네. 심박수 그리고 케이던스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심박수도 심박 존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훈련 존으로 나뉘겠죠? 내가 이제 리커버리 훈련을 해야 하는데 네네. 뭐 아무 관계없이 심박이 막 160, 180까지 나와요. 근데 그게 리커버리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케이던스 같은 경우도 네네. 파워랑 케이던스는 비례하다고 해요. 네. 케이던스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네. 최대한 빠른 케이던스를 뭐 창출을 하든지 이제 평균 케이던스보다 조금 더 높은 강도에서 2, 3분 동안 지속적인 인터벌 훈련을 하든지 뭐 이럴 때 와트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아무래도 케이던스 훈련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케이던스도 중요하고 심박도 중요하고 파워도 중요한 겁니다. 자, 골반 페달링에서 전방 경사 그리고 후방 경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들으면 되게 어려운 용어 같아요. 그렇죠. 전방 경사, 후방 경사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직접 타봐야만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첫 수업 때 FTP 테스트 진행하기 전에 두 분 자세 먼저 제가 체크해봐 드릴 건데 네. 자세 체크하면서 전방 경사, 후방 경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보람 매니저님, 이보람 강사님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네. 이제 인도어 트레이닝 하기 앞서서 제가 지금 손 매니저님과 정 매니저님의 역량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인도어 트레이닝 하기 전에 우리 FTP 테스트, 악명 높은 FTP 테스트 먼저 진행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저희 자세 한번 먼저 체크해보고 갈게요. 아까 전방 경사, 후방 경사 여쭤보셨는데 자, 정 매니저님 바로 시연해 보실까요? 전방 경사의 경우 안장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빠져 있어요. 발목 포지션은 수평에 가깝고 이제 큰 원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페달링 방향성은 시계 방향 11시부터 5시까지 밀어내는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이 자세에서는 이제 비교적 안정적이고 오랜 페달링에 효율적이고 무거운 저항을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높은 케이던스는 창출이 불가능하고요. 오랫동안 자세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허리랑 무릎 뒤쪽 통증 유발 가능성이 많아요. 자, 정 매니저님 후방 경사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후방 경사는 안장 포지션이 비교적 앞쪽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발목 포지션은 상당히 높아요. 이 포지션은 작은 원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5시부터 11시까지 당기는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무거운 저항을 대신 오랫동안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높은 케이던스는 창출이 가능해요. 자,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상체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무릎 앞쪽이랑 손바닥 저림, 어깨랑 목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선 매니저님 자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선 매니저님 전방 경사 유지해 주시면 되시고 안장 포지션을 최대한 뒤쪽으로 빼서 앉아볼게요. 발목 각도가 수평으로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거 느껴지실까요? 네. 이제 후방 경사 유지해 볼게요. 안장을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한번 페달링 해보시면 발목 포지션은 자연적으로 포지션이 좀 높게 설정이 될 건데 이것도 느껴지실까요? 치가 내려가는 게 맞나요? 그쵸? 뒤꿈치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이것도 느껴지시죠? 전방 경사, 후방 경사 차이 느껴지셨어요? 자, 후방 경사에서는 무거운 저항을 오랫동안 사용이 불가능하고 높은 케이던스를 창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도어 트레이닝을 할 때 10초짜리 인터벌이나 뭐 30초짜리 이렇게 짧은 인터벌의 경우에는 이 후방 경사가 좀 효율적이고 유리한 포지션이 되고 1분 내지 뭐 5분까지 이제 긴 인터벌은 뭐 전방 경사가 유리하겠죠. 높은 이제 와트를 좀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경사는 이제 전방 경사이기 때문에 자, 우리 FTP 테스트 진행하기 전에 워밍업 먼저 진행해 볼게요.
모든 체중이 다 쏠려 있으니까 고! 최대한